두 분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핫해. 예. 아, 그 직장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소외감 같은 네, 거. 전 소외감 느껴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는 그 도저히. 따박따박 저축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네. 말 들어봤어요. 서울에 집 살려면 네. 근초고항 때부터 일해야 된다. 세상에 이번 생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네요. 제가 왜 근초고항일까 생각해봤더니 네. 서울이잖아요. 네. 한강을 점령한 삼국시대의 나라 순서가 백제가 제일 먼저예요. 네.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손이니까 아, 가장 오래 가장 전부터 옛날부터. 더 투자를 해야 집 살까 말까 한다. 그 말인 뜻은 뭐냐 그러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맞아요. 아, 좀.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네. 간접 투자의 네. 시대가 활짝 열렸거든요. 아. 옛날엔 주식은 다 직접 주식 사고 팔고 하다가 네네. 요새는 뭐 ETF, 펀드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제 내가 저 돈 열심히 모아서 빌딩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할 수 있잖아요. 아. 알고 계시잖아요. 리츠. 그렇죠. 예. 아 이제 뭐 선수십니다. 네. 요즘은 그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방구석 1열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 네. 요즘은 방구석에 앉아서 글로벌 부동산에도 아. 투자할 수 오, 있어요. 그렇죠. 우와. 글로벌 부동산. 좀 솔깃한데요? 한국 부동산도 좋긴 한데 네. 한국 리츠에 몇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긴 있어요. 솔직히. 어떤 것들이요? 예. 뭐 아쉽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활성화된 지가 얼마가 안 돼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ETF에서 리츠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다양성을 가져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투자 대상의 다양성을. 그래서 진짜 현재 국내 리츠에 투자가 있는 ETF는 하나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리츠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리츠랑 뭐 인프라랑 뭐 고배당 주식을 같이 하는 네네네. 그거 정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데 다양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오.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다른 좀 제가 생각하는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제 리츠가 그렇게 대중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리츠 또는 리츠 ETF의 거래량이 한국이 좀 굉장히 적어요. 아, 거래량이 그렇겠네요. 적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래도. 사고 싶은 가격에 사기가 힘들고 팔고 싶은 가격에 팔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모와 종류가 다양하면 분산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미국 리츠 또는 미국 리츠 ETF 같은 경우에는 뭐 LA에도 부동산이 있고 뉴욕에도 있고 시카고에도 있고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분산이 돼 있고요. 네네. 또 그 종류 면에서도 투자 대상의 종류별도 보면 우리나라 리츠들은 뭐 조금 다양화되고 있긴 하지만 상당수가 오피스 건물 맞아. 아니면 리테일이라고 해서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 네네네. 이런 상가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어서 요즘같이 이제 변하는 세상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온라인이 활성화되면 예를 들면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상가나 오피스 면적 같은 것들은 좀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렇네요. 공실이 날 수도 있고. 대신 그게 늘어나면 대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된다거나 이런 수요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투자하는 리츠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아, 또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또 글로벌하게 이제 선진 국가들이 고령화되면서 네. 부동산들 중에서도 요양원들이나 이런 그쪽도 또 그런 것도 수요가 늘어날 수가 많겠네요.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부동산의 종류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게 아직까지 국내 리츠 중에는 많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산들에도 좀 투자하려고 하면 이제 좀 글로벌하게 눈을 좀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서 해외 리츠에 투자하는 ETF들을 보면요. 네. 크게 이제 제일 많은 건 이제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미국. 게 많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일본 뭐 요 정도가 이제 대세입니다. 근데 싱가포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싱가포르는요. 국토의 80%가 국가 소유예요. 아, 좀 특이하죠. 신기하네요. 예, 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그러다 그러다 도시국가라서 그런 것도 그러네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런 리츠가 잘 발달돼 있었고 네. 증시에서 차지하는 리츠의 비중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한 20%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리츠도 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일본 리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이제 가장 많이 오랜 기간 투자했던 리츠가 이제 J리츠라고 해서 네.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들이 오래전부터 소개해와서
거기 투자하시는 분도 국내 투자자 중에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서 익숙한 면들이 음. 있고 최근에서 이제 미국의 리츠에 투자한 ETF들이 좀 많이 있는데 국내 상장된 것도 있지만 미국 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ETF가 뭐냐면 VNQ라는 티커를 쓰는 게 네.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 이제 주로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큰 거고 거래량도 가장 많이 있어서 국내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직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오. 그 비슷한 것 중에 이제 네. 미국 부동산 말고 조금 넓은 범위, 인터내셔널하게 국제적으로 투자하는 게 VNQ에다가 I자를 하나. 아이. 근데 이게 뭔가 내 나름대로 생각을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 투자하는 그 VNQI라고 쓰이는 티커를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홍콩을 비해서 호주, 독일, 영국 등 선진국가 부동산에 좀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고 싶을 때는 이런 티커를 쓰는 ETF 같은 것들을 골라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의 종류도 다양하게 네. 하고 지역도 분산하고 투자 대상인 그 부동산의 규모나 뭐 종류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동엽이가 얘기한 그 VNQ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 구성을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요. 네. 일단 그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게 40%. 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진 않죠. 네. 그 다음에 뭐 특수목적 부동산도 한 40%. 그리고 주거용도 한 15% 정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네. 우리나라 리츠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럼 이 해외 리츠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할 네.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해외 ETF에 투자한다고 하면 당연히 따라붙는 주의점 뭘까요? 환율? 그렇죠. 우리나라 네, 돈이 네, 아니니까 네. 환율에 대한 위험 같은 것들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해외 리츠에 투자하는 ETF도 네. 해지가 되는 ETF도 있고요. 해지가 안 되는 ETF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아까 그 싱가포르 리츠에 투자하는 ETF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얘는 해지를 안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은 이제 환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죠. 해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네. 뭘 보면 알 수가 있지. 그 정도는 혜민 씨가 잘 알지. H. 그렇죠. 이름에 H가 붙어 있느냐, 네. 안 붙어 있느냐 보면 H가 붙어 있는 것들은 아. 환해지를 한다.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리츠에 투자하는 ETF는 네. 뭐 주식의 성격에서 바라보면 아주 충실한 배당주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배당주. 예, 요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리츠는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네. 몇 %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죠? 90%?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은 임대료 받는 거는 네. 거의 다 되돌려 주니까 배당 수익률이 꽤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당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리츠가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닌가요? 리츠 자체 주식, 그것도 주식이잖아요. 네.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변동성은 보면 주식의 변동성하고 거의 비슷해요. 대신 장점은 거기서 배당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네. 분배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이더라도 이 분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버틸 수가 있어요. 나쁘진 않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런 특징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게 또 주식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다. 가격의 변동성은 있지만 나오는 배당금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좀 적기 때문에 그 배당의 변동성하고 주가의 변동성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같이 보셔야 될 변수는 금리예요. 금리요? 예. 부동산 시장이 원래 금리랑 굉장히 민감한데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네. 부동산 시장은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안 좋은 영향.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츠도 마찬가지고 리츠 ETF도 비슷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일 때는 조금 유리하고요. 네. 고금리로 방향이 바뀌면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금리, 네. 환율, 그렇죠. 투자 대상의 종류 이런 것들 다 차별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이런 것들 네. 다 보면서 나한테 맞는 리츠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구석에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해외 글로벌한 글로벌한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있는 네. 그러한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 방법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부동산 부자가 돼보자고요. 돼볼까요? 네, 다양한 건물의 건물주가 돼볼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